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인 여성 구독자입니다. 30대 초반이면 아직 어린 나이인데 별 더러운 꼴을 겪게 돼서 그 일을 사연으로 말씀드리려고 나왔어요. 아마 같은 여자가 듣는다면 제가 느꼈던 것처럼 울분을 토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 변하지 않은 몇몇 노인네들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분노할 이야기를 오늘 제가 이곳에서 해볼게요. 저는 지인들과 만나 어울리던 모임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 집안 간 그 어떤 문제도 없었어요. 다른 집들은 예식장 잡는 것부터 하객수, 예물 예단 등등 갈등을 많이 빚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문제 하나 없이 식을 올릴 수 있었죠. 그런데 결혼 전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일이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모가 이제 막 신혼을 즐기려고 하는 제게 임신하라며 사람을 들들 볶기 시작한 거죠. 근데 너희들 아직 좋은 소식 없니? 신혼여행 갔다 온 지 이제 한 달이 다 돼가는데 그럼 이제 선물이 와야 할 때인 것 같은데. 네? 선물이요? 허니문 베이비요? 어머니, 저희 저번에도 말했듯이 신혼은 좀 즐기다 아이 가질 거예요. 아니, 신혼이 뭐 별것이 있다고 즐기긴 즐겨. 그거야 연애 없이 선보고 결혼할 때나 즐기는 거지. 예, 너 진짜 아무 소식 없어? 혹시 모르는 거 아니니? 나랑 병원 가볼래? 임신했을 가능성 정말 없어요. 몸에 변화도 없고요. 어머님, 저희 애 안 가질 생각은 아니에요. 3년 뒤에는 아이 가질 계획도 있고요. 뭐 그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애를 가지려고 하냐? 그러다 첫째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면 둘째는 언제 또 가지려고? 어떤 걱정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또 일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어서요. 천천히 가질게요. 예. 돈 그거 하나 중요한 거 아니야. 그리고 살려면 어떻게든 살아. 또 그렇게 살게 해주는 원동력이 자식이고. 괜히 늦게 가졌다 이런저런 문제 생기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아들 가질 계획 세워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애를 낳아야 낳기도 쉬워요. 시모가 손자를 바란다는 건 모르지 않았습니다. 결혼 인사하러 갔을 때 시모가 실수로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땐 남편이 입단속을 시킨 건지 아니면 시모 입장에서 제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을 때 본색을 드러내려고 한 건지 아이를 신혼 초에 바로 가지라고 하진 않았어요. 저희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처럼 말했죠. 그런데 제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행동하는 겁니다. 그 후로도 쭉 말이죠. 시모는 저를 정말 엄청나게 들들 볶았어요. 옆에서 보던 남편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막을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 막아도 현실적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도 또 감정이 호소해도 시모는 절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지금 당장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저를 들들 볶았어요. 그 시달림을 무려 1년 동안이나 버텨야 했습니다. 주말마다 집으로 쫓아왔고 명절 기념일에 만날 때마다 들어야 했고 문자로는 수시로 아이를 가지라고 했죠.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 제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딱 1년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모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를 가지겠다고 말했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빨라진 아이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해야 시모에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제 몸도 아이도 건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시모의 시달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의 시달림에 벗어난 것과 달리 제 마음은 여전히 안심되지 않았습니다. 임신이라는 게 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불임도 많다고 하는데 저도 혹시 임신이 늦어져 시모에게 다시 재촉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아이가 바로 생기며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이후 저는 시모의 시달림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서 좀 웃긴 게 제게 아이를 가지라며 그렇게 들들 볶던 시모가 막상 제가 아이를 가지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다른 집 얘기를 들어보면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아무리 못해줘도 잘해주는 척이라도 한다는데 시모는 그런 게 하나 없었습니다. 아이 가지라고 한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저는 속으로 억울했어요. 이렇게 무관심할 거 사람을 그렇게까지 피말려야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꼭 시모 때문에 아이를 가진 건 아니었으니 또 뱃속 아이와 앞으로 함께할 미래가 너무 행복하게 상상되어 나쁜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뱃속 아이를 건강하고 무사히 낳을 생각만 하며 지내게 됐죠.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뱃속 아이가 딸이었던 거죠. 저와 남편에게는 아이가 딸이건 아들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지만 시모에겐 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니 난리가 났죠. 그럴 리가 있나? 아무래도 거기 의사가 돌팔인 것 같다. 나랑 내일 다른 병원 가자. 어머님, 저희도 일부러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이 성별 알게 된 건 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병원 갈 필요 없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니? 사내가 아니라니 딸이라니. 아유 이걸 어째. 그럼 우리 다른 수를 생각해보자. 그래, 임신했을 때 뭘 먹으면 여자애가 남자애로 변한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누구 엄마가 그렇게 말했더라? 평소 손자 얘기를 입에 달고 산 시모였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겠어요. 제 뱃속 여자인 아이가 남자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시모는 정말 그런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더라고요. 예, 내가 알아보니까 이것들 먹으면 여자애가 남자애로 바뀐대. 그리고 나랑 굿도 한번 지내자. 삼신할매 기분 좋게 해서 남자아이로 바꿔달라고 하는 굿이 있대.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거 저나 뱃속 아이에게나 스트레스예요. 요즘에 손자 손녀 가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히려 요즘은 아들 열보다 딸 하나가 낫다고 하는 시대예요. 그거야 뭣도 모르는 것들이 하는 말이지. 우리 집은 무조건 남자아이를 낳아야 한다. 내가 너랑 성훈이 결혼을 왜 순순히 허락했는데? 네가 아들 낳아줄 거라고 믿어서 다른 말 없이 허락한 거 아니야. 그럼 믿음에 보답해야지. 아들 낳아야지. 시모의 손자바람은 알고 있었지만 그 얘기까지 듣게 되니 정남이가 떨어지더군요. 요즘 시대에도 저런 노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긴 했지만 그게 제 시어머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알았다면 이 결혼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렇게 당할 줄 알았으면 안 했을 확률도 높고요. 그런데 이미 결혼은 했으니 시모를 무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시모가 망상에 빠진 것처럼 제 뱃속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일 거라며 중얼거리곤 했거든요. 그래, 초음파 그게 뭐 확실하겠어? 제 친정만 봐도 또 내가 전보러 간 곳에서도 제 팔자가 사내가 바글바글하다 했는데 남자아이가 맞을 거야. 태어나면 내가 꼭 손자를 볼 거야. 손주 성별로 사람이 미치기까지 할 일인가 싶었는데 제 입장에서는 시모에게 안 시달리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니 그것도 무시하고 출산의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를 낳게 됐죠. 그런데 아이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니, 저와 제 딸이 죽을 뻔했었죠. 출산하는 날까지 4일이 남았을 때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던 저는 갑작스러운 하혈을 겪어야 했습니다. 너무 놀랐던 저와 남편은 급히 여기저기로 전화를 걸다 다니던 산부인과 응급실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니던 산부인과가 다른 병원 응급실보다 가까이 있었고 또 마침 제 담당의 선생님께서 근무하고 계셨던 상황이라 병원에 일찍 도착해 빠른 검사와 함께 조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응급조치를 취한 뒤에는 바로 출산해야 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의식을 잃으면 안 된다는 말에 저는 안간힘을 쓰며 수술실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갔다 눈을 떠보니 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의식을 회복하자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술은 4시간 가까이 했고 수술하는 동안 수혈을 12팩이나 썼다고 했습니다. 또 처음엔 자궁을 적출해야 했는데 자궁 풍선술과 자궁 동맥 색전술로 겨우 지혈이 되어 적출하지 않고 수술을 마칠 수 있었다고 했죠. 과장이 아니라 정말 생사의 기로에 몇 번이고 양쪽을 왔다 갔다 한 게 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제게 그런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딸, 그런 응급 상황 속에 있었던 제 딸은 무사한가가 중요했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 딸아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제가 제 딸에게는 고통을 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죠.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아이를 저는 바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이후에도 나흘 동안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거든요. 치료를 받는 동안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아 수혈을 2팩이나 더 받아야 했고요. 제가 소중한 딸아이를 만나게 된 건 출산 후 5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생사를 건너며 출산한 딸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딸이 더더욱 소중했고 사랑스러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중한 제 딸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모였죠. 시모는 죽다 살아난 며느리 앞에 망언을 드러났어요. 그래 좋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하는 아들 낳지 못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딸 낳으니 좋아? 아휴, 저것이 남의 속도 모르고 뭐가 좋다고.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나가세요. 나중엔 몰라도 지금 저 사람 몸 상태를 아시고도. 잠깐만 여보.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누가요? 제 딸이요? 그럼 아들은 어디에 쓸모가 있는데요? 네? 아무리 손자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해도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머님 이제 할 말 못할 말도 구별 못하세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거냐고요? 지금 당장 그 말 취소하시고 사과하세요. 당장! 뭐? 저게 아들도 못 낳은 년이 어디서 감히. 내가 틀린 말 했냐? 틀린 말 했어? 옛사람들 100이면 100 같은 소리 했다. 딸년이 아들보다 어디 쓸모있다고 비교하긴 비교해. 그리고 너 딸 낳을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안 시켰어. 네 위로 오빠가 셋이나 있길래 넌 무조건 아들 낳아줄 것 같아서 이 결혼 시킨 거라고. 그런데 딸? 아유, 내가 사기를 당했네. 사기를 당했어. 뭐라고요? 사기 결혼은 누가 당했는데요? 누가? 그럼 꼭 아들 낳아야 한다고 그게 이 결혼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이 결혼 안 했죠. 어느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 아쉬운 소리나 듣고 내 딸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소리 들으려고 결혼해요? 누가? 그리고 옛 세상에 멈춰서 사시는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발맞춰 가시죠? 요즘 아들만 있는 부모님들 딸 가진 부모님을 부러워하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잘 챙겨줘도 딸만큼 세심하진 않으니까, 딸만큼 살갑진 않으니까 남의 딸이 부모님에게 해주는 것 보고 부러워서 난리라고요. 그래서 나온 말이 딸이 비행기 태워준다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걸 떠나서 아들, 딸, 자식 구별하는 게 왜 중요한데요? 성 이어받으면 뭐가 어떻게 돼요? 요즘 시대에 동네 전씨 누구라고 설명하고 다녀요? 낡아 빠지고 폐기 된 거나 마찬가지인 생각으로 왜 억지를 부리세요? 왜 사람 힘들게 하고 제 딸 욕하시는데요? 그렇게 남자애 필요하시면 이 사람 세장가 보내세요. 아들 낳아줄 여자 찾으라고요. 저도 제 딸이 이따위 대접받으면서 자라는 거 원치 않아요. 저 이혼해도 상관없으니 어머님 자식 세장가 보내세요. 그게 아니면 앞으로 제 딸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라고요. 네?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원래도 제정신은 아닌 시모라서 무시하겠는데 제 딸을 무시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태어나 좋은 것만 듣게 하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은데 할머니라는 인간이 제 딸을 무시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도 화를 엄청 냈어요. 정말 남편과 이혼할 생각을 가지고서 말이죠.
하지만 시몬은 반성하지 않고 제게 역으로 화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친정 식구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이미 문 앞에서 조금 전 대화를 모두 들었는지 잔뜩 화가 나서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시모를 몰아세웠죠. 아니, 지가 뭘 잘했다고? 딸이 뭘 태워? 딸이 뭘 잘해? 그거야 맨날 떠드는 것밖에 못하는 계집들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지. 그리고 지 부모한테 잘해주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데? 결국 남편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남자들이 밖에서 고생하고 온 돈으로 기분 내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뭐? 이혼을 해? 야!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 그럼 저희가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어이 정서방, 자네 내 딸과 이혼하지? 나도 내 딸과 내 손녀가 이런 대접 받고 사는 거 못 보겠네. 장인어른. 어머머, 사돈어른. 그 사돈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 줄 알고 사돈어른이라 합니까? 어디서 내 딸, 내 손녀 함부로 대하고 사돈이라는 말을 해요? 맞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리 따님이 없다고 하지만 요즘 세상에 자식을 아들, 딸로 구별하고 차별하는 건 언제적 생각입니까? 그것도 자식 아닌 손주에게 어떻게 그런 옛 잣대를 겨눠요? 어른이라는 분이, 부모라는 분이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듣고 고치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어떻게 논리에도 맞지 않는 말을 계속 하실 수가 있는 건지. 승지야, 너 왜 우리한테 이런 일 겪는다고 말 안 했니? 우리가 그럼 너 진작에 데려갔지. 그리고 자네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자네도 자네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야? 아닙니다. 저도 어머니 말리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야 할 거 없어. 이제 다 끝난 거야. 자네도 그만 가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것만 생각하게. 이혼한 뒤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생각하라고. 네? 장인어른. 아이, 사돈어른, 이혼이라뇨? 저 애들 갈라놓을 생각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든 기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제 딸을 아들 낳는 기계쯤으로 생각하시나 본데 저 그런 거 못 봅니다. 그리고 제 딸도 말하지 않습니까? 아드님 새 장가 보내라고. 그럼 그 전에 이혼해야죠. 아유, 제가 이런 상황을 바라고 한 말이 아닌데. 저는 애들 나이 들어서 편해지라고, 잘 되라고. 예, 승지야,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2번 진정 좀 시켜봐라. 제가 왜요? 제가 할 말 대신해주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눈뜬 며느리에게 살아서 다행이라는 말 대신 딸이든 아들이든 손주 낳아서 고생했다는 말 대신 아들 못 낳았다고 타박하는 게 누가 그런 시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겠어요? 거기다 손녀라고 예뻐하지 않을 것도 뻔한데 제가 왜 제 딸 가슴에 상처가 생기는 결혼 생활을 이어가요? 내 딸 미워하는 할머니 우리 딸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다고요. 아유, 그래, 들어보니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까 제발 용서하렴. 내 앞으로 아들 관련해서 찍소리도 안 하마, 응? 저희 친정 부모님까지 합세해 화를 내고 이혼하겠다고 하자 그제야 시몬은 머리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거기에 죄 없는 남편까지 같이 싸잡혀 욕을 먹었고요. 시몬은 정말 2손이 2발이 될 때까지 빌고 나서야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제 화를 풀 수 있었어요. 앞으론 절대 아들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죠.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쐐기를 박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의사 선생님께서 남편에게 주의에 주의를 줬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행입니다. 모든 상황이 아슬아슬하게 맞아 들어가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이승지 산모님 정말 위험했어요. 이 남편분께서는 산모님께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아이를 무사히 낳으시고 이렇게 건강도 회복하셨으니까 말이에요. 네, 감사하죠. 그리고 선생님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야 제 일은 한 거죠. 그리고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아이 계획은 절대 안 됩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둘째 생각이 있으시다면 접으셔야 해요. 이 다음번엔 이렇게 아슬아슬한 우연이 맞아 산모도 아이도 무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산모께서 수혈을 몇 팩이나 하신 줄 아시죠? 자궁도 적출해야 할 수 있었다는 거 아시고요. 그러니 앞으로 부부관계를 맺으시더라도 피임은 필수입니다. 되도록이면 남편분께서 정관 수술을 받으시는 게 더 좋고요. 아니, 하시는 게 만에 하나의 확률을 차단하는 거니 아내분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음번 출산은 정말 위험해서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에 시모는 나라 잃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남편은 잔말 없이 정관 수술을 하고 오겠다고 했고요. 물론 저도 아이를 더 이상 못 가지는데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시모가 하도 닥달해서 그렇지 저도 아이는 둘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소중한 딸아이를 못 볼 수도 있던 상황을 겪었다고 하니 임신과 아이에 대한 욕심이 사라졌어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시모에게 시달릴 일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 같아 기분 좋았죠. 이후 저는 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편한 마음으로 태어난 제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 지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위해서 뭘 챙겨오지 않았는데 이번엔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로...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서 잠깐 들렀다. 이거 한약인데 몸에 좋다고 하는 건 죄다 넣었으니까 꼭 챙겨 먹어라. 네? 한약이요? 내가 지난날 너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한 것 같아서. 그렇다고 시간을 돌릴 순 없으니 이제라도 너에게 신경 쓰면서 잘해줘야지. 산후조리를 했다고 해도 그때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회복이 더디거나 잘 안 될 거다. 그런 도와주는 한약이니까 꼭 챙겨 먹어.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는 무슨. 그리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성훈이 도시락 싸주려고 해. 너 아침에 애 보느라 정신없는데 무슨 아침까지 차리게 하니? 또 아침 차리는 김에 내가 성훈이 점심도 챙겨주려고 하고. 아니,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야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그리고 그 점심은 회사에서 잘 나와요. 아침 차린 음식 도시락통으로 넣는 것뿐이야. 그리고 그놈이 힘이 조금이라도 나야 너 도울 거 아니야. 겸사겸사 하는 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라. 갑자기 잘해주는 시모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번 일로 워낙 심하게 혼쭐이 났기 때문에 정말 반성해서 나온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 애 보느라 바쁜 상황에서 하나라도 손을 거들어준다고 하니 저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이후 남편은 아침과 점심을 시댁에서 먹고 챙겨갔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매번 시댁에 들러 가져가던 도시락을 제가 대신 받아 전달해주는 일이 생겼어요. 일어나서도 늦장을 부리던 남편이 지각을 할 뻔했는지 시댁에 들렀다 가지 않고 곧장 회사로 출근한 거죠. 너 지금 우리 집으로 와서 성훈이 도시락 가지고 가라. 성훈이가 아침에 바빴는지 도시락을 안 가져갔네. 도시락이요? 어머님, 제가 지금 혼자면 모르겠는데 혜미도 있고 집안일도 밀려있어서 좀 그런데 한 끼 정도는 밖에서 사 먹어도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사내 식당도 진짜 잘 나오고요. 정 입맛에 안 맞으면 근처에 그이가 자주 다니던 식당도 있어서 점심 든든히 못 챙겨 먹을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그게 어미가 챙겨준 밥이랑 같니? 그리고 내가 도시락 싼 정성도 있는데 이왕 싼 거 먹게 해야지. 귀찮다고 안 올 생각하지 말고 와라. 집안일이야 이거 가져다 주고 해도 되고. 혜미야 잠깐 바깥바람 쐰다고 문제가 있진 않을 테니까. 어머님, 오늘 한파주의보 내린 날인데 애 데리고 돌아다니기에는. 차가 없는 것도 아닌데 얘가 난리는. 그리고 애가 감기 정도는 걸리고 자라야 면역이 생겨서 건강하게 자라지. 아들도 아닌 딸을 귀하게 키워서 뭐 한다고. 너 얼른 와라. 점심시간 되기 전엔 가져다 줘야 하니까. 역시 반성이 아니라 그런 척을 한번 한 거였어요. 전에는 저를 생각해서 뭘 해주겠다고 한 시모가 태도가 바뀌어 얘기했죠. 같은 말을 해도 사람 기분 덜 나쁘게 하는 법이 있는데 시모는 꼭 사람 기분을 더럽게 만들곤 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아들, 딸 이야기를 또 뱉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깟 도시락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바쁜 사람 붙잡고 도시락 배달을 하라고 하니 이해도 안 되고 열도 받았습니다. 도시락 가지러 가는 것도 싫었고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 것도 싫었죠. 하지만 시모가 사람 얼마나 들들 볶는 인간인지 알았으니 별 수 없었어요. 혜미를 안고 시댁에 가게 됐죠. 왔냐? 자, 이거 얼른 가져다 주고 와라. 이건 도시락통이고 이건 물병이다. 둘 중 하나라도 빼먹지 말고 잘 전해줘야 한다. 어머님, 그동안 아침밥도 또 도시락도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혼자서 먹는 점심 한 끼인데 무슨 도시락통이 5단이나... 그것도 이렇게 큰 걸. 내 새끼 먹는 건데 한 끼를 먹여도 제대로 먹여야지. 근데 너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들여다보면 안 된다. 훔쳐보기만 해. 어머님, 도시락통 좀 보는 걸 가지고 무슨 훔쳐본다고까지 말씀하세요. 뭐뭐 하셨는지 볼 순 있잖아요. 그거야 온기가 날아가니까 그러지. 너 오기 전에 내가 반찬들 다 다시 데우고 담았다. 내 아들 먹이는 건데 찬 음식 먹일 순 없잖아. 정 궁금하면 내가 뭐뭐 넣는지 알려줄 테니까 이거 절대 열지 말고 우리 아들 갖다 줘. 알겠지? 너 열어보면 안 돼. 내가 성훈이한테 따뜻한지 아닌지 물어볼 거야. 네, 알겠어요. 시모에게 도시락통을 건네받고 놀랐던 게 직장인 점심 한 끼 먹는 도시락을 온 가족이 나들이 갈 때나 가져가는 도시락으로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부모라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는 저도 부모가 된 입장이라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보인 시모의 반응은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도시락통 잠깐 열어본다고 온기가 죄다 사라지는 것도 아닌데 도시락통 열면 음식이 상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난리치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그리고 심술도 났습니다. 제가 햄이 나왔을 땐 시모에게 미역국 한 번 얻어먹은 적이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죽을 뻔하면서까지 애를 낳았는데 살아 돌아왔다고 상을 차려주기는커녕 미지근한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으니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열어보지 말란 시모의 말을 애초에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은 얼마나 잘 챙기나 제 눈으로 보고 언젠가는 이런 거 하나하나 따져가며 시모에게 서운한 거 다 토로할 예정이기도 했고요. 차에 타자마자 시모가 건네준 도시락통을 열어봤죠. 그런데 생각보다는 이 도시락통 안에 있는 음식들이 대단하진 않았어요. 아니, 대단하긴 한데 구성이 이상하다고 할까요? 장어, 소고기 구이, 굴, 흑마늘, 토마토 이런 반찬들이 각각 도시락 칸마다 있었는데 우리나라 한 끼 식사라고 하기에는 야채나 채소 반찬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김치도 없고 나물이나 볶음, 조림도 없고 말이죠. 물론 반찬 하나의 값을 치면 죄다 비싼 음식 재료들이니 정성이다 싶은데 이런 반찬들과 밥을 먹으면 속이 꽉 막힐 것만 같았어요. 또 저희 남편 나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걸 아는 시모가 도시락을 싼 거라고 하기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좀 어리둥절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머리가 뜨끔했습니다. 도시락을 보다가 익숙한 장면이 겹쳐 보였거든요. 그 기억은 시댁 식탁 위에서의 기억이었어요. 제가 혜미를 가지기 전 시모의 시달림에 지쳐 임신하겠다고 했을 때 시댁에 가면 자주 보던 음식이었습니다. 뭐야? 상이 왜 이렇게 차려져 있어? 왜 채식반, 육식반인데? 이건 전부 네가 먹을 것들. 너희 이제 생활하는 모든 걸 애 가지는 데 맞춰서 지내야 한다. 그중에 먹는 것도 포함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먹어야 임신도 잘 되고 고기를 먹어야 남자애를 가져. 그러니까 성훈이 넌 이제 먹는 걸 고기 위주로 먹어. 알겠지? 엄마 이런 거 먹는다고 무슨 애를 잘 가져. 그리고 먹어도 이 사람이 잘 먹어야지. 남자도 중요해. 그리고 얘는 집안 내력이 있어서 이런 거 안 먹어도 남자 아이 가질 거고. 그냥 내가 하라면 해. 알겠지? 이렇게 먹는다고 너한테 해대는 것도 없는데. 승진 너도 이제 얘 집에서 밥 먹일 때 고기 반찬 중심으로 해라. 풀떼기 줄 생각하지 말고.
눈에 익숙한 그 반찬들 시모에게 받은 상이었어요. 임신 잘 되라며 남자아이 가지라며 차려준 음식이었죠.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수술까지 한 마당에 시모가 왜 이런 반찬만 해줬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단순히 남편 몸을 챙긴다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손자라면 눈을 뒤집는 시모라서 또 이전 전적이 있어서 의심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는 별말 없이 도시락을 건네주고 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 집 구석구석을 뒤졌어요. 만약 시모가 손자를 바라는 마음에 도시락 반찬을 싸준 거라면 거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뒤 제 생각이 맞았다는 증거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기 시작했죠. 정체 모를 부적과 고추꿰인 금죄, 그리고 베개 솜 안에는 정체 모를 새의 깃털까지 있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고 확신이 서자 또 하나 확인해 볼 게 있었어요. 바로 시모가 출산으로 축난 제 몸을 위해 지어준 한약이었죠. 확신이 있었어요. 저 한약 역시 임신과 관련된 약이라는 확신 말이에요. 그래서 한약이 들어있는 박스와 팩을 열심히 확인해봤지만 아쉽게도 무슨 약재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한약인지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진 시모에게 들어야 했어요. 그러나 시모가 똑바로 대답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다른 방법으로 알아내야 했죠. 그래, 그 도시락 잘 가져다 줬다는 얘긴 들었다. 수고했다. 그런데 너 혹시 그 안에 열어본 건 아니지? 성훈이에게 다 식은 음식 먹게 한 건 아니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이가 음식이 식었다고 하던가요? 아니죠? 저 안 열어봤어요. 저도 바빠서 얼른 도시락만 가져다주고 집으로 온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그나저나 이 말 하려고 전화했냐?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 한약 있잖아요. 저 지어주신 거. 그거 어디서 지으신 거예요? 아니, 오늘 좀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몸이 괜찮더라고요. 보통은 집에 와서 지쳐야 하는 게 정상인데 말이죠. 그래서 한 첩 더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 그게 몸에 받아? 아휴, 그럼 몸에 받아야지. 그거 널 위해서 내가 특별히 지은 건데. 내가 조만간 다시 한 첩 더 지어서 보내마. 아니요, 제가 지어서 올게요. 어머님께서 번거롭게 또 어머님 돈 쓰시게 할 순 없죠. 근데 제가 무슨 재료를 넣었는지 모르니까 한의원에 전화 한 통만 넣어주세요. 전에 넣은 거 그대로 넣어달라고. 아니, 내가 해도 되는데. 아니, 뭐 그래라. 그리고 원래 한약이 약발 받는 중간에 끊기면 더 안 좋으니까 바로 이어서 먹는 게 좋지. 내가 알려줄 테니 가서 진료만 받고 약은 그대로 들고 와라. 알겠지? 시모에게 한약을 지은 한의원을 알아낼 수 있었던 저는 그곳으로 찾아가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께 저번과 이번에 지은 한약이 어디에 좋은지 물어봤죠.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말 그대로 기운 북돋아주는 약재이지 임신과는 딱히 관련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죠. 그게 전부인가요? 혹시 여자한테 좋다거나 임신에 좋다거나 이런 효과는 없나요? 그 예전엔 아들 비방이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상 효험도 없어서 요즘엔 그런 설명 안 합니다. 지금은 아랫배 차갑고 기순환이 약하고 어열이 많아 불임인 분들의 기순환을 도와서 임신을 돕는다고 설명하죠. 네? 그럼 이게 임신 관련된 건 맞네요? 예전엔 아들 낳을 수 있다고 알려진 한약으로 불렸고. 네, 그렇죠. 저번에 어머님께서 오셨을 때도 며느리분이 임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셨는데 모르셨나요? 결국 한약 역시 제 임신을 위한 약이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 임신 때문이라는 걸 알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손자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것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며느리가 죽다 살아났는데 임신을 바라는 시모가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임신도 불가능하잖아요. 남편이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말이죠. 시모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바라고 이렇게까지 정성인가 싶던 찰나 목덜미가 뻐근해지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불안한 생각에 1초라도 빨리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인터넷을 뒤져 확인해봤죠.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딸아이를 친정에 맡기고서 퇴근한 남편을 붙잡아 시댁으로 곧장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남편과 시모를 향해 소리를 질렀고요. 저는 시댁에 도착해 신발을 벗고 있던 남편을 밀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들 왔다며 반기던 시모와 함께 바닥에 엎어졌죠. 남편과 시모는 화를 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시모에게 여러 장의 인쇄한 종이를 던졌어요. 아니,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도 그렇지만 어머니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당신 실수로 건든 게 아니라 일부러 민 것 같던데? 진짜 일부러 그랬어? 날 민 거야? 아우 어깨야. 얘 너 시어머니 죽이려고 그러냐? 내 나이에 뒤로 넘어가면 그대로 골로 가는 거 몰라?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하던 사람들이 자기들 좀 위험했던 거 가지고 엄청 난리들이네. 뭐?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어? 지금 미안하단 말이 먼저 나와야지. 어머니 다치실 뻔했다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보고도 당신들한테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와야 하는지 보자. 내가 낭떠러지가 아니라 겨우 현관에서 민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지 않아? 아니냐고! 이 사람이 어머님 앞에서 정말 이게 뭔데? 뭐길? 여보, 이걸 어떻게 당신이 확인했어? 왜? 나는 확인 못할 줄 알았어? 당신 공인인증서만 알면 확인할 수 있는 걸. 자, 이제 변명해봐.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건데? 그리고 이 사람이 개 헛소리 같은 변명할 동안 어머님도 변명할 생각이나 하세요. 내가 이것도 발견했고 이것도 발견했고 이것도 뭔지 알아냈으니. 얘가 뭘 던지는 거야? 이게 전부 뭔데? 왜요? 그게 뭔지 모르세요? 그럼 누가 우리 집에 고추 끓인 금줄에 믿지도 않는 부적과 수탉 깃털, 남의 속옷까지 가져다 놨을까요? 당신이 그랬어? 당신 요즘 사람답지 않게 저런 거 믿어? 미신에 정신 팔린 등신이었어? 거기까진 아니지? 아니지. 내가 이제까지 본 당신은 지 엄마 말이라면 아내가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든 등신 쓰레기 새낀 맞지만 저런 미신을 믿는 놈은 아니거든. 그럼 어머님 아들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그딴 거 숨겨두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리고 그 한약 내가 한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었어요. 아들 비방? 아들 낳는 한약이라면서요? 근데 한의사도 그건 검증되지 않은 효과라고 하던데. 또 그거 지어달란 사람이 어머님이라면서요? 제가 임신해야 한다면서. 자,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해줬으니까 그럴듯한 변명이나 생각하고 있으세요. 제가 아드님 잡는 동안. 그럼 이제 당신이 말해봐. 거기에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 왜 당신이 수술받았다고 하던 비뇨기과가 기록이 안 돼 있어? 당신 눈깔로 봐봐. 최근 1년 동안 당신이 진료받은 병원이 있는지. 없지? 그럼 건강보험공단이 누락한 건가? 아니면 당신이 정관수술받은 비뇨기과가 문제야? 문제면 보험공단이든 비뇨기과든 같이 가볼까? 가봐? 여보, 내가 수술하려고 했는데 그 수술하면 영원히... 그러니까 그게... 야! 나 혜미 낳을 때 어땠는지 못 봤어? 죽을 뻔했잖아. 과장이 아니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한 거 너도 알잖아. 거기다 의사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너 붙잡고 엄청 주의 주면서 말했지. 나 한 번 더 임신하면 죽는다고. 그러니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정관 수술도 생각해보라고 했잖아. 그 말을 듣고도 날 속이냐? 속여서 뭘 어떻게 하려 그랬는데? 임신시키려고? 나 죽든 말든 상관없이 네 아들만 보면 된다고? 그 생각으로 나한테 정관 수술했다고 거짓말했냐? 그래서 요즘 나한테 잠자리 하자고 계속 말한 거야? 야, 너 예비 살인자야. 너 사람 죽이려고 한 살인자라고! 이 잔인한 새끼야! 여보, 미안해. 정말 내가 잘... 야, 너 왜 우리 아들 기를 죽여? 그리고 죽어야지! 며느리 노릇, 아내 노릇 못하면 죽는 게 당연하지! 살든 죽든 우리 집안 대를 이어줄 아이를 낳아야지! 자고로 여자는 태어나서 할 일이 딱 두 가지다. 하나,
남자애 낳아서 대를 잇는 거. 둘, 서방님 뒷바라지하는 거. 그런데 그 둘 중에서도 대를 잇는 남자아이 낳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네가 그걸 못했고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계집년이나 낳았고 또 안 한다고 지랄 연병을 떨고 있고 그래서 내가 너 임신시켜야 한다고 그랬다. 내가 내 아들 보고 똑바로 생각해서 옳게 생각하라고 그랬어. 왜? 뭐가 잘못됐냐? 시모는 제가 의료 진로 기록을 가지고 남편에게 화를 내자 자기들이 한 짓이 뭐가 잘못한 거냐며 역으로 성을 냈습니다.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완전히 미친 거죠. 잘못을 해놓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놓고 역으로 화를 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 제가 아직 자기 며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자긴 시어머니고 나는 며느리이니 화를 내면 제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참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그건 미친 시모가 착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시모 대접해주고 있는 것도 겨우 참고 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시모 대접을 해주겠어요? 시모 대접해주려고 그 집에 남편 데리고 쳐들어갔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보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그렇게 손잡고 싶었으면 네가 아들을 많이 낳지 그랬냐? 지는 운 좋게 남자애 새끼 하나 딸랑 낳고 그거 하나로 유세를 떨어? 야, 그럼 너도 죽든 살든 애 하나 더 낳지 그랬어. 너희 시절엔 애 둘, 애 셋은 기본 아니야? 그런데 딸랑 애 하나 놓고 어디서 나한테 며느리 노릇을 떠들어? 뭐?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무슨 시어머니? 네가 날 낳았어? 배로는 못 낳아도 마음으로라도 낳았어? 너 같은 게 부모야? 부모가 자식을 사지로 보려고 해? 아, 여보, 그래도 당신 말이 너무 심해. 우선 진정 좀 하고. 야, 이 새끼야, 너 입 다물어. 너 우리 아빠, 내 동생이 너 죽이겠다고 한 걸 겨우 말리고 온 거야. 너 같은 쓰레기 새끼한테 몸 닿아서 더러워지지 말라고, 알아? 너 이번 일 네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 너랑 이혼해. 혜미 내가 데려갈 거고. 너한테 혜미 안 보여줄 거야. 너 같은 게 아빠냐? 딸에게 엄마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네가 아빠야? 버러지 쓰레기지. 그리고 너 그 입에서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한 번만 더 짓거리면 그 입 다 찢어질 거야. 내가 그냥 하는 소리 같으면 어디 찢어봐. 니년 입이 찢어지나 안 찢어지나 지금 보자고. 제가 불같이 화를 내자 시모랑 남편은 또 겁을 먹고 있었어요. 곧이라도 이성을 잃을 듯한 제 눈빛을 보고 겁을 먹었겠죠. 그 모습 정말 역겹게 보기 싫더라고요. 찍소리도 못하고 겁에 질려서 있는 그 표정. 결국 이렇게 덜덜 떨고 겁먹을 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벌인 건가 싶어서 더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던 도시락통을 시모 눈앞에 집어 던졌어요. 도시락통은 바닥에 내리꽂혀 부서지며 사방으로 날아갔고요. 시모 얼굴 바로 옆으로도 스쳐 지나가며 얼굴에 상처를 남겼죠. 그러자 시모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시모에게 조롱 섞인 말을 했죠. 무섭니? 죽지도 않았는데 겨우 상처 조금 남 이게 무서워? 난 너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날 죽이려고 했는데? 진짜 전현을 콱! 야,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죄 없는 노인들이 시어머니들이 싸잡아서 욕먹는 거야. 너 같은 것들 때문에 반감 생기는 거라고! 입만 산년 주제 어딨어? 너 내 눈에 띄지 마라. 다음에 보이면 그땐 손에 잡히는 걸로 네 머리 반드시 명중시켜. 알겠어? 저는 안 그래도 겁을 잔뜩 먹은 시모에게 더 겁을 주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남편이 뒤따라와선 저를 붙잡았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엄마랑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고 이런 일 앞으로 절대 없게 할게.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솔직히 이번 일 아니면 우리 사이 문제 없잖아. 그리고 혜미 혼자 키울 거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거냐고. 그거 쉽지 않아. 당신에게도 혜미에게도 쉬운 거 아니라고. 그렇게 뭐든 잘 아는 놈이면 네 엄마가 헛소리 짓거릴 때 말리지 그랬냐? 일 다 저질러 놓고. 야, 이거 놔.
나 너랑 할 이야기 없으니까 놓으라고. 여보, 승지야 제발. 남편은 떠나려는 저를 꽉 잡고 놔주지 않았어요. 제가 힘을 써서 벗어나려고 해도 온 힘을 다해 절 붙잡았죠. 난감했던 그때 남편이 제 눈앞에서 날아가는 광경을 봤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제가 옆을 쳐다보니 저희 친정아빠가 있었어요. 아빠가 남편한테 주먹을 날린 거죠. 너 이 새끼 잘 나왔다. 승지 걱정돼서 찾아왔더니 네 놈 잡을 기회가 생겼네. 아빠, 여기 왜... 그럼 네 이야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으랴. 저놈이 뭔 짓 했는지 들었는데. 그리고 혹시 무슨 일 생기지 않을까 찾아온 거야. 난리치고 나면 운전은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됐고. 근데 아주 잘 됐네. 저런 박살낼 기회도 생기고. 야! 남자놈이 뭐 이리 비실비실해? 아까 우리 딸 붙잡던 힘은 어디 갔는데? 야 이놈아, 너 이제 내 사위 아니고 나도 네 장인 아니니까 있는 힘껏 해. 안 그럼 이렇게 얻어터진다. 장인어른, 제가 걱정되어 쫓아온 아빠는 남편을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하긴 어떤 부모든 남편이 또 그쪽 시댁이 딸을 죽이려고 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만신창이가 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고 저는 아빠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출산 이후 생긴 문제와 신혼 초부터 임신 관련해 사람을 닥달한 시모의 행동을 가지고 이혼을 진행했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저의 승소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어요. 혜미 친권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요. 만족스러운 판결이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혜미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면접 교섭권이 허락되었거든요. 딸과 남편이 만난다는 게 너무나도 싫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대신 딸이 자라면서 숨기지 않고 다 들려주려고 해요. 아빠라는 놈이 또 할머니라는 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이죠.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 그쪽에서는 불만 가질 것도 없겠죠. 불만이라면 제가 말 안 하는 대신 혜미를 만나지 않으면 될 테고요. 그리고 아직 제 복수가 안 끝났기에 한동안은 시모와 남편에 대한 복수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 복수는 남편이 결혼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이미 한 번은 그 복수를 성공하기도 했고요. 남편이 선보는 날 찾아가서 자리에 나온 여자에게 제가 겪은 일을 다 얘기했거든요. 뭐야? 당신 여긴 왜 왔어? 나? 다른 피해자 막으려고 왔지. 저기요, 이 인간 이혼한 사람인 건 아세요? 아시면 제가 뭐 때문에 이 인간과 이혼한 줄도 아세요? 이 인간 엄마라는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고요? 모르시죠? 어떤 인간들이고 무슨 짓을 했냐면 말이죠.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남편은 당황했고 제 입을 확실히 막지 못했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선보러 나온 여자에게 모든 걸 얘기했고요. 당연히 여자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남편은 제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이번에도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애초에 자기가 부끄럽고 잘못한 짓을 지 엄마랑 안 했으면 되었을 텐데. 그래서 아마 지금쯤 시모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겁니다. 그런 생각하면 웃음이 절로 나네요. 만약 이곳 사연을 시모나 남편이 우연이라도 보게 되면 더 박장대소할 수 있겠고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던데 어디 그 말이 사실인가 한번 보자고요. 전 남편 놈은 결혼할 수 있고 시모 그녀는 손주를 볼 수 있나 말이죠. 나중에 그것들과 한번 더 엮이는 일이 생기면 이곳에 추가적으로 사연을 보내기로 하고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들 안녕히 계세요.